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은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1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도 2025년에 7월 내내, 7개월 내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말을 천천히 잔잔하게 얘기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여러분들도 제목이나 썸네일에서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듣기 좋은 그런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경으로 피아노도 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자면서 들어보시면 한국어 공부에도 특히 듣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잠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영상에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저의 근황이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수다 떠는 이야기들이라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자는 시간에 옆에 누가 수다 떨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있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예전에 조금 어렸을 때 잠들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심한 건 아니지만 자고 싶은데 솔직히 자고 싶다기보다는 자야 하는 시간이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길게 있었습니다. 이게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게으를 때도 많은 사람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게으르는 시간마저 항상 후회하고 있어요. 그 게으르고 휴대폰 보는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위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스스로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쉴 때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계획을 좀 세우고 쉬는 편이에요. 쉴 때 하고 싶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봐야지. 이런 거를 좀 세우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자세한 건 아니지만 대충은 머릿속으로라도 뭐뭐 해야지 라는 거를 세우고 있어요. 그 1분 1초를 아까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 몸이랑 마음이랑 연결되지 않잖아요. 마음이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저도 너무 많습니다. 아마 50% 정도만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도 저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팟캐스트를 듣고 자면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그때
매일 자기 전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잤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더라도 언어 하나를 듣기로 지금 배우고 있다. 나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받아서 죄책감도 더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한국어 팟캐스트를 만들게 되었을 때 나도 다른 사람들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런 잘 때 틀어놓으면 좋은 팟캐스트 같은 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다른 팟캐스트 영상들을 보면서도 잘 때 틀 수 있지만 이런 말하는 속도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잠들기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팟캐스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힘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전 5분 정도를 언어 공부 듣기 하고 싶다 하면 틀 수 있죠. 예전에는 제가 아침 팟캐스트라는 주제 코너에 영상들, 팟캐스트들을 많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거는 쉽게 말하면 밤 팟캐스트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잘 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는 저도 처음 도전해 보는 거라서 부족한 점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다들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이 잘 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침대에 가서 눕고 자려고 노력해야 할 시간이 긴 편인가요? 저는 날마다 달라요. 그 시절 빼고는 진짜로 힘들고 그날 하루 종일 에너지를 많이 썼다. 그런 날이면 잘 시간도 안 되는데 벌써 졸리고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휴대폰만 사용했다. 그러면 그날이 분명히 잠이 잘 안 옵니다. 몸을 쓰지 않아 가지고 아직 피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도 아직 자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인가요? 그냥 어떤 날이든 잠이 잘 오는 편이면 저도 되게 몰랐습니다. 저희 언니도 잘 자는 편이에요. 항상 툭 하면 툭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언니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지난번에 팟캐스트에 게스트를 부르고 같이 했습니다. 혹시 봤어요? 저도 게스트분도 열심히 녹음했으니까 그것도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봐주세요. 저도 팟캐스트에 게스트를 처음 불러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색한 것 같고 게다가 저는 내향인이라서 대화를 잘 못해요. 그 게스트분하고도 초면이니까 저는 친하지 않은 경우에 대화를 잘 못 끄는 사람이라서 부족한 점들도 볼 때 되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는 미리 죄송할게요. 나중에는 더 나아진 대화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의 근황을 얘기하자면 어제 저는 시험이 끝났어요. 저희 미얀마에는 학교가 6월에 열리는 거니까 이제 2달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시험 한번 봐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봐야 했어요. 28일부터 30일까지 열심히 봤습니다. 월요일에는 국어와 영어, 화요일에는 수학과 지리, 수요일에는 역사와 과학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도 잘 봤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오는데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국어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어 공부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서 한국어 공부를 또 집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토픽 시험도 다가오고 있죠. 토픽이 나라마다 시험 봐야 하는 날이 다른가요? 다른 것 같은데요. 미얀마에서는 10월, 12월 정도에 봐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 볼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분들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다들 화이팅 하세요. 공부든 일이든.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솔직히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유튜브보다 먼저 운영했던 거예요. 이 유튜브를 운영하기 전에 거기에서 한국어 어휘나 그런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손대지도 않은 상태여서 요즘은 다시 집중해서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또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할까 생각입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텔레그램은 오로지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는 미얀마어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게시물도 올리고 한국어 공부에 대해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미얀마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텔레그램을 또 들어가서 잘 지켜봐 주세요. 저도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챌린지 같은 것들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휘 10개를 외우는 거 그런 거를 한 달 동안 챌린지 하기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저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처음부터 2024년부터 2025년에는 꼭 열심히 살려고 결심히 했었어요. 여태까지면 2025년이 몇 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꼭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심했던 거예요. 이 지나갔던 7개월 동안도 나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 재밌게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게으르고 휴대폰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는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사랑해서 가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었더라도 저는 똑같이 그때처럼 게으르고 그런 선택을 아마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는 후회보다 그냥 나중에 미래에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을 다시 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저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어떤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서 바뀔 수 있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을 후회하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말할 때도 말 실수를 했다면 그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고 하루 종일 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한테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문제의 정답을 헷갈리고 있어요. 1번인지 2번인지 그 둘 중에 정답은 하나인 거 아는데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기보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 그 시험에서 선택했던 답변이 나중에 알았을 때 틀린 답이고 선택하지 않았던 답이 정답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항상 시간을 되돌아서 고치고 싶다. 가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험도 아니고 기말고사도 아니고 그냥 작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후회가 많고 죄책감을 많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나는 그 시험에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내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골랐던 답인데 이게 정답이 아니어도 내가 뭘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하면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해야 바꿀 수 있었던 생각인데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내가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라는 것에 뿌듯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냥 소소한 행복대로 다 행복하고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행복, 남들이 놀고 있었을 수도 있는 시간에 나는 열심히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런 별일 아닌 거에도 좋은 감정들을 다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현재에서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바꾸고 살아보는 것이 행복하기에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봤냐면 모든 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긍정적, 부정적 이 단어를 봤을 때 모두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다들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안 보이고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좀 바보 짓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최선을 다해서 좀 좋게 생각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바이스트 플래닛 서바이벌 쇼를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스트 플래닛을 보면서 바이스 플래닛 때를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제로 베이스 원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뿌듯하기도 해요. 제로 베이스 원이라는 게 K-pop Y 그룹이 바이스 플래닛 서바이벌을 통해 데뷔할 수 있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처럼 서바이벌에 힘들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저도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2년 전이죠.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지금처럼 유명하고 찬란한 보이그룹이 된다는 거에 저도 뿌듯하고 지금 바이스트 플래닛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다가 아니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같이 느끼고 지내왔으니까요. 지금 제로 베이스와는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초에 계약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될 거지 저도 궁금합니다. 계속 이 회사 아래에서만 이 팀으로 계속 활동하게 될 거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길 거지 팀이 없어지게 될 거지 아직 모르겠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 거지 궁금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팀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멤버 9명 다 같이 계속 보고 싶어요. 지금도 좀 그런 틱톡이나 쇼츠에서 멤버들의 2년 전 모습이랑 지금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들이나 데뷔 때 영상들을 보면 왠지 울컥해요. 팀이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도 있고 그때는 너무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진짜 팀이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마이스터 플래너에서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떤 멤버들로 팀이 구성이 될 거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마이스터 플래너를 보면서 정현준님을 제일 좋아해요. 스크린 타임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 친구를 제가 이 사바이벌이 아닌 맥라는 사바이벌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맥라는 사바이벌에는 데뷔를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데뷔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정현주님이 2009년생이래요. 아직 애기인데 이 정도까지 잘하니까 저도 존경하게 되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이스터 플래너를 보고 있다면 누구 제일 좋아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는 뭐가 있더라? 경로와 선녀이에요. 솔직히 저는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시험이 있었으니까 시험에만 집중하고 좀 공부에 지쳤다 싶을 때 마이스터 플래너를 보고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제일 최근에 보는 드라마라면 견우와 선녀예요. 얼마 전에 다 나왔잖아요. 12화까지. 근데 저는 아직 4화인가? 맞아요. 4화까지만 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여주인공이 낮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밤에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을 보여요. 그리고 남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운이 안 좋은 친구예요. 그 남주인공에게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랑 손자 이렇게 단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손자의 나쁜 운들을 없애려고 찾아갔던 무당집이 그 여주인공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주인공이 너무 잘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 잘생긴 얼굴을 여주인공이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여주인공이 무당이어서 남주인공이 곧 죽을 거라는 그 팔자를 보였어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자기의 첫사랑 남주인공이 죽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할 거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청춘 드라마예요. 주인공들도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귀여워서 보는 내내 웃으면서 보게 돼요. 지금 결론을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다 스포 당했지만 시간 나면 그 드라마도 끝까지 봐야겠네요. 저 요즘에 책들도 읽으려고 해요. 마음만 있고 아직은 못 읽지만 한국 책을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여태까지
한국 책은 한 권만 읽어봤어요. 백세희 작가님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 책이에요.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추천받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색다른 느낌으로 재미있긴 했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백세희 작가님의 이야기예요. 백세희 작가님이 그때 우울증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언제 죽어도 이사하지 않은 그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떡볶이를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죽고 싶은 만큼 우울증에 걸리고 있는데 떡볶이를 왜 맛있다고 느끼고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들을 묻고 대답하는 것들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대화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작가님이 병원을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마다 녹음했고 그거를 다시 썼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 얘기하는 시간에 나도 껴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저도 이 책을 1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좀 마음이 힘들었던 시절이라서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나 정신에 대해 많은 새로운 어휘들도 그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책을 도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스크린 타임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솔직히 요즘은 아니죠. 코로나 이후부터죠. 공부할 때도 저는 노트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교과서를 사지 않아가지고 노트북을 통해 공부해야 되고 쉴 때도 휴대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 팟캐스트 준비라던가 일을 할 때도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스크린 타임이 많아서 눈이 나빠질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도 저는 태블릿로만 읽었어요. 한 번만 읽을 거라서 책을 굳이 구매하고도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책을 사서 읽어야 됐나? 책을 사서 책으로 읽으면 느낌이 또 있잖아요. 책 읽는 느낌? 근데 저는 사고 나면 그거를 여러 번 읽을 자신이 없어요. 무조건 한 번밖에 안 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저도 책장에 책들을 가득 채우고 싶은데 그렇게 꾸미고 싶은데
좀 돈이 아깝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요즘 돈도 열심히 벌고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돈을 무적으로 달리고 있으며 그 돈을 받고 나서도 항상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 먹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면 그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지만 그 돈을 평생 안 쓰고 모으기만 하는 거는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원하는 것들을 쓰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메모장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들, 먹어보고 싶은 식당들,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거 하나하나 할 수 있을 때마다 저도 쾌감을 느끼고 그 메모장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해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리고 미얀마에는 경제가 안 좋아요. 물가가 올리기만 해요. 그래서 그냥 저금하면 돈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동기부여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죠. 제가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만 노트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돈으로 엄마한테 백을 사줬을 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 돈으로 엄마의 필요를 사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쪽에서 소소한 거라고 해도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일을 너무 하기 싫거나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뿌듯하게 만들 수 있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받을 때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돈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동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저의 요즘 동기는 이거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똑똑한 편이 아니지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나 부모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딸 얘기를 단단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학교에 시험 끝나면 결과를 등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A급, B급, C급, D급이라고 총 4개를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A급이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리고는 B급은 79점에서 60점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고, C급은 59점에서 40점 사이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40점 아래면 D급이죠. 그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항상 전교 1등이 아니더라도 1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집 가서 나 이번 시험에 1등이다. 나 이번 시험에 1급이다. 할 때마다 가족들도 같이 즐겨주니까 그것만으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다들 나는 이번에 시험에 1급 받아서 부모님이 뭐뭐 사줬어.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1등이나 받았는데 부모님들이 왜 아무것도 안 사주지? 이런 생각을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 친구 한 명이 B급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사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모님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집 가서 엄마 아빠한테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원하는 것들을 받았어요 하면서 저한테도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자 자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등을 받고 울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얘기했다시피 좀 생각을 깊게 하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편이라서 그때도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냥 내가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소중한 거다 라는 거를 느꼈어요. 삶을 감사하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는 거와 먹는 거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먹는 거에 진심이었어요. 먹는 거를 되게 좋았어요. 당연히 맛있는 것들을 좋아했던 거죠. 제 언니를 이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언니는 반대로 자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자는 게 힐링도 되고 더 좋은 내일을 보낼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저는 점심때랑 저녁을 많이 기다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에게는 되게 잘 나가는 셰프거든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를 골라야 된다면 아무래도 똠양국수를 많이 좋아해요. 태국 음식인데 엄마가 해주니까 진짜 식당에서 파는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치킨이랑 밥이랑
칼레예요. 이거는 미얀마 음식이라서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닭을 튀겨서 나오는 치킨이랑 밥이랑 카레예요. 이 카레는 미얀마식 좀 매콤하고 빨갛고 양파 많이 들어가는 카레예요. 밥이랑 그 카레를 비벼서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맛이 뒤져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먹고 싶다. 요즘은 엄마가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의 손맛 그 밥도 안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아빠가 요리해주고 있는데 아빠는 남자니까 요리에 관심도 없어가지고 맛이 엄마만큼은 많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엄마 요리를 너무 먹고 싶어요. 저의 이번 달 계획을 얘기해야 된다면 일단 언니랑 데이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둘이 지금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래방 가서 부르려고요. 일본, 한국, 미얀마, 미국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노래들이 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노래 연습도 하고 있어요. 가서 부를 때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가사도 잘 모르고 잘 못 부른 상태에서 노래방까지 가서 영상으로 기록하고 돈을 쓰는 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우리 둘이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 네컷도 찍으려고요. 저희 가족들 같이 인생 네컷을 2번이나 찍었는데 제 언니랑 저 이렇게 둘이 단둘이 찍는 거는 아직 한 잔도 없어서 이번 기회에 데이트도 하면서 인생 네컷도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음료수나 바베티를 먹고 즐겁게 그날 하루 쇼핑몰에서 윈도우 쇼핑도 하면서 즐기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안에는 한번 언니랑 그런 데이트를 할 생각이 있고요. 또 친구 둘이랑 데이트 하려고도 있습니다. 저희 셋이는 사는 곳도 좀 가깝니까 근처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제대로 날짜는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한국 책 한 권 읽기, 페이스북 페이지랑 텔레그램도 잘 운영하기 이렇게 8월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8월에 뭘 할 생각인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잘 해내지 못했더라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삶의 의지가 생기잖아요. 뭐라 하냐면 바다에서 헤매는 것보다 저는 목적이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간추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 8월 달에 내가 뭘 해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놨으니까요. 그럼 저는 1시간 가까이 얘기를 엄청 길게 해봤습니다. 엄청 길게 처음으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잘 푹 자세요. 저는 가기 전에 평소대로 노래 한 곡 추천할게요. 영케이의 잘 자라 내 사람아 라는 노래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인 거예요. 저 역시 이 노래를 제가 잠들기 힘들었던 시절에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자려고 했었어요. 멜로디는 정말 잔잔하고 가사도 되게 저희 잠들기 위해 재우고 있는 가사예요. 실제로 영케이님도 자기가 잠들기 힘들었을 때 썼던 곡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재우고 싶은 마음으로 썼던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선택했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세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